자, 여러분, 우리의 비트코인은 순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8,164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000불을 뚫네 만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뚫어버렸죠. 이 비트코인이 가스 알명수를 제대로 하나 까서 마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반면에 시총들을 흡수해 나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알트코인들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주목이 되는데요. 새로운 불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기분 좋게 오늘 나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업비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해킹을 한번 크게 당했었죠. 이 해킹에서 나오게 된 손실 금액들은 우리가 직접 메꾸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업비트가 아니라 가난한 거래소가 이렇게 털렸었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거래소가 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거래를 한동안 하지 못하거나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나 이 보상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쯤 받게 되느냐, 그런 여러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장투로 가지고 계시는 물량들은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해킹에 이어서 이 사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 유명 인사들로 자신들을 포장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는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들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그 계정 자체를 스캠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기 행각에 항상 더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우지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비트메인의 창업자 우지한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수의 잘못은 언제나 다수가 짊어진다. 이 잔커 탄 쫓겨난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자신을 떠받들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직원을 일삼는 충신은 멀리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딱 이 말만 들어보면 이제 타락한 왕 같은 느낌이죠. 잔커 탄. 자, 한편 우지한 같은 경우는 잔커 탄을 비트메인에서 쫓아낸 후에 스스로 법정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잔커 탄의 악행이 일삼아지면서 비트메인이 흔들리자 이 비트메인을 구해주려고 우지한이 돌아왔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는 그런 멋진 모습이죠. 야, 이거 마치 한 편의 중국 영화 같네요. 이런 영화는 짜장면 시켜놓고 먹으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이야기합니다. 나일 테스트넷에서 익명 거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최근 쇼핑 가격 비교 스타트업인 허니, 이 크롬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확장판 그 앱인데요. 이 회사를 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페이팔 창업자의 또 다른 모바일 지불 앱이죠. 스퀘어와 함께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팔, 스퀘어, 그리고 2020년도에 지불업체를 잡아먹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그런 회사가 있었죠. 바로 리브라입니다. 리브라 측이 최근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리브라는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라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자, 이 친구들은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전 세계 수십억 명 사람들에게 글로벌 결제 시스템보다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은행들이나 중앙은행들이 들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전에 취했었던 전략, 우리들은 제3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케팅 총괄 2명을 채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리브라나 칼 리브라가 정말로 출시가 곧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인재는 최소 15년 경력을 보유한 브랜드 및 미디어 홍보 총괄이라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월급이 어마어마하겠죠. 막 몇십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리브라는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한편 오랜만에 IMF 수석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들은 아주 그냥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갖고 있지만은 지배적인 글로벌 준비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글로벌 수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 달러를 예로 들어보자. 달러 같은 경우는 기관,
법률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 의해 강화된다. 자, 아직까지는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달러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은 사람들의 자금은 어디로 몰리게 될 것인가?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법정 화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회사 스타크웨어에서 최근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실시된 후에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겁나게 거대한 잠재력을 갖게 됐다. 2000배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었던 확장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더리움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쉐입시프트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들을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크라켄 같은 경우는 매일 평균 2건의 규제 당국 조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작년에만 총 710건의 규제 관련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행 사이트 중에 traveler.com, 이 booking.com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여행 사이트의 60% 이상의 결제가 바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암호화폐는 역시 비트코인 28%를 차지하고 있네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이 통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활용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로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리베이트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예약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지금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댄서 일론 머스크입니다. 중국에서 자신의 댄스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라고 하는데요. 배경음악이 있어가지고 음악은 틀지 못하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댄스 본능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시죠. 막 옷도 벗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자, 실망하셨다고요?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또 대마초 한 모금 빨고 저렇게 춤을 췄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100대 자선단체 중에 12%가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 업체가 있죠. 비트페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하면은 비트페이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기부금을 받은 것인데요. 일단 이 기부금을 받아서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는 암호화폐를 그냥 받아가지고 암호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다시 한번 최고 수치를 갱신했습니다. 106 퀀틸리언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도 이제 265% 높은 수치이며 2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60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최근에 비트코인이 모두의 꿈과 희망을 싣고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트맥스 최근 1시간 비트코인 숏 포지션 477만 달러 강제 청산, 이것은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3대 마진 거래소에서 최근 비트코인 숏 포지션 1103만 달러가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12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와, 사람들 진짜 부자네요.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발언도 나오게 되는데요.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억만장자 중에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나올 것. 뭐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가 부자를 생산해내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힘없는 개미들도, 저 같은 힘없는 개미들도 살짝살짝 따라가면서 몸집이라도 좀 불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꿈은 이 뚱뚱한 뚱땡이 개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모건 크릭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안소니 폼플리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달러로 가격이 산정되고 표기가 된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이나 구매력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때 그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뚫을 것인가 뚫지 못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어제까지는 표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뚫었죠. 오늘 뚫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름 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이 8,150불대에서 지금 현재 8,065불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쭉 상승해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다음 목표는 8,735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00일 이동평균 저항선을 시험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얻어맞았고 그 다음번에 지금 현재 뚫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여기서 안착하게 되면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될 것으로 미디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이라도 7,586불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 강세는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차트의 해머 캔들과 도지 캔들을 봤을 때 이 매도 세력들이 지쳐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 지친 거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쳐 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그만 내리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을 의심하고 있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크립토 쥐새끼인데요. 이 찍찍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3번 이 추세선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쇼치기 참 좋은 날씨다. 니 뚝배기를 쳐볼라 그냥. 그렇지만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들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7,860불 그리고 8,090불 정도의 저항선이 있는데 이것을 클리어하게 되고 나면은 9,000불대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분석한 차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이에 껴가지고 아둥바둥 되고 있는데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8,060불 정도 되니까 다시 한번 기운을 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시작될 때는 첫 번째 주봉을 최근 고점을 깨면서 시작한다. 현재는 9,500불이 그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RSI 같은 경우는 55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이고 RSI는 48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장 초입기 정도라고는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확신하지 말자는 뜻이죠. 실제로 지금 이 추세선 아직까지 완벽하게 뚫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시레이저 분석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이 비트코인 캔들이 2달 만에 멋지게 뚫고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 추세 전환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는 그 전에 앞서서 작년 10월과 11월 상승과 하락 전 강하게 맞고 떨어졌었던 8,400불대의 저항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8,000불대를 뚫고 올라온 비트코인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롱숏 포지션 비율 어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계속해서 롱이 우세한 상황에서 거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열심히 모아보고 정리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광고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영상을 재생을 끝까지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